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로 널리 알려진 3M의 어닝 쇼크가 다우지수를 압박하면서 0.5%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전반에 대한 실적 전망은 순항하고 있는데요. 특히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나스닥을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올려놨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급격한 상승세 이후 숨고르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WTI는 1.2% 하락해 65달러 8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오펙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감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심을 압박했습니다. 독일의 1, 2위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의 M&A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양측 CEO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와 추가 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도이체는 자산운용 부분을 UBS와 알리안츠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적어도 2020년까지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물가 상승률 전망은 1.1%로 유지하고 내년은 1.4%로 하향 수정했고 또 올해 GDP 전망은 올해와 내년 0.1%포인트씩 각각 낮춰 잡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해드리는 곳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이 또 경제방송 최초로 미국 개장 상황을 또 중계하게 됐습니다. 저녁 10시 반에 저희 라이징스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콕콕 집어서 오를 만한 미국 종목들 전해드려서 전하는 라이징스타 종목과 함께 그리고 미국 개장 상황을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라이징스타 시간 10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10시 반에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여러 가지 1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와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Q&A 섹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Q&A 섹션 들어오셔서 프라이빗하게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소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우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3M. 오늘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다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0.5%가량 약세를 기록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 없이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바로 IT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오늘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21%가량 플러스권이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장 마감 후에도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스타벅스, 아마존, 인텔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었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매출 예상치는 부진을 했지만 순이익 예상치를 부합하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아주 부숴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금년에 28% 이상 올라온 아마존, 현재는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요, 기대치에는 실적이 부합하기는 했지만 금년 실적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7%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엇갈렸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마에너지입니다. 유마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 검색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90%가량 올랐는데요.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걸프만 쪽에서 석유, 천연가스 개발하는 자원 개발사입니다. 오늘도 89%가량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제약사 티지아나 라이프사이언스입니다. 간 질환 치료용 포라루맙을 개발하는 영국 생명공학사인데요.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1%가량 오르면서 9달러 53센트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역시나 자원개발사인데요.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에너지 탐사, 인수, 그리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30% 넘게 오른 휴스턴 아메리칸 에너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그런 뉴욕 증시였는데요. 글로벌 상황 전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But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오늘 새벽 뉴욕 주식시장은 실적이라는 이슈에 따라서 개별적인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이 종목이 주는 무게에 따라서 전체 지수도 오르락 내리락을 결정짓는 그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 오늘은 포착됐는데요. 하나씩 글로벌 시장 전반의 움직임 살펴보죠. 먼저 가장 조금 전 마감한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이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 0.51% 마이너스를 오늘 새벽 기록했는데요. 자, 그나마 오늘 어제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던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IT주의 랠리가 이어졌고 그나마 나스닥 지수가 0.21% 올라오는 그 동력이 됐습니다. 초반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오늘 가장 시장에 부담이 됐던 이슈 바로 3M의 실적이었습니다. 매출, 순이익 모두 부진하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다가 2,000명가량의 감원까지 발표하면서 적신호를 시장에 그대로 전달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다우에서 3M의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인 주가 흐름이 달랐다는 점 오늘 장 좀 특징 중에 하나고요. 실적 이외의 이슈들은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가운데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는데 0.3%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게 2.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큰 등락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이밖의 경제지표 고용 쪽은 조금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인 만큼 지금 시간 외 거래의 상황도 꼭 참고를 해보셔야겠죠.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게 제시가 되면서 급등을 하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보다 더 뚜렷한 등락이 나오고 있는 지금 기업은 포드 그리고 인텔입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44센트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 반면에 인텔과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 상당히 약하게 제시하면서 지금 7% 아래쪽으로 쭉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시간의 거래 상황도 오늘은 좀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정기장 실적에 따라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흐름 보시죠.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31% 내렸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국 역시 0.2에서 0.5%가량 조정받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도이치와 코메르츠방크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고요. 실적도 큰 모멘텀으로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 가운데 UBS의 실적 상당히 어둡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내리막길이 오늘 새벽 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일본 증시 보실까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0.48% 플러스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BOJ 쪽에서 2020년 봄까지는 현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온 점이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온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책은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상황에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물론 장중에 인민은행 쪽에서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큰 영향력을 어제는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락폭 상당히 컸죠. 3,200선과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구간 2.43% 밀렸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86% 밀렸습니다. 반면에 대만의 가권지수는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 형성하면서 어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시장 오늘부터 당장 6일까지 장기 휴작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당분간 일본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 보시면은요. 인도 증시가 막판에 꺾이면서 0.83% 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의 흐름은 약했는데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1.16%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다. 그나마 무난하게 좀 소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필리핀과 같은 경우 유일하게 플러스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부동산 쪽의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0.6% 정도 오름세로 어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오늘 새벽에도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오름세 포착이 되면서 98달러 선에서 또 한 번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폭은 0.13%로 집계가 됐고요. 유가 확인해 보시죠. 자, 계속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WTI가 1%대 내리막길이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호재성 재료, 악재성 재료 모두 다 소화가 되면서 힘겨루기가 팽팽했으나 결국은 마이너스권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브렌트유는 75달러 선 장중에 찍기도 했지만 막판에 하락세를 돌아섰습니다. 0.3% 정도 브렌트유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틀금속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큰 변동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구리 가격이 큰 폭의 등락을 보였는데 오늘 새벽 하락폭은 2% 가깝게 1.7%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큰 그림에서 어떠한 굵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찾아보셨습니다. 핵심 재료는 실적이었는데요. 자, 종목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월가가 어떠한 종목에 주목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무진 앵커와 이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